네, 안녕하세요. 예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녹화된 영상으로 강의를 할 텐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남은 수업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될 CBXPy라고 하는 파이썬 기반의 컨텍스트 오토메이션 솔버 사용법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구글 콜랩 환경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 그 콜랩에 그 CXPy 그 CXPy가 인스톨되어 있어서 별도로 인스톨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줍션 유튜브 뜨고 콜랩에서 열어볼게요. CXPy 이제 몇 번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 숙제로도 하시겠지만 정말 대단히 편해요. 이걸 사용을 하면 우리 지금 저번에 숙제할 때 포메이션 플라이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큰 매트릭스 만들고 이쪽 어느 인덱스에 뭐가 위치하고 이런 것들 따지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이제 CBS파이 이 솔버 이게 일반적인 솔버뿐이 아니라 이 CBS파이 어떤 기능까지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수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그냥 수학식으로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 문제를 그냥 솔버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솔버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폼, 우리 컨텍스트 옵티미제이션 이거 문제들 여기 살펴봤을 때 어, 아이고 이거 또 이렇게 떴네. 그 LP, QP, SDP 이런 것들 스탠다드 폼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든지 QP 같은 거 스탠다드 폼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QP가 여러분들 그 리스트 논 문제, 우리 옵티멀 컨트롤 문제, 칼만 필터 문제 그 문제를 스탠다드 폼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그 큰 매트릭스를 만들고 막 그런 짓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 리스트 논 리스트 스퀘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실제 문제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었죠. 실제 문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 시간마다 어떤 이런 우리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이 동역학 구속 조건이 이렇게 시간마다 주어져 있고 마지막 순간에 뭔가가 주어져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써 있던 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떤 목적이고 어떤 구속 조건 하에서 기술되는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명확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풀기 위해서 뭐 이런 큰 매트릭스들을 만들고 이런 짓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더 구속 조건이 다른 이제 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 이제 힘든 문제가 될 텐데 어 그 CBX 파이는 사실 이런 과정을 다 자기가 솔버 안에서 자기가 그 번역을 해주고 여러분은 그냥 여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 수식을 그냥 써주면 자기가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편하죠. 여기에 다른 구속 조건들까지 그냥 써주면 되고. 그래서 그 사용법 좀 간단하게 지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이제 이제 호라이즌 사이즈가 좀 있고 이 구속 조건이 시간에 따라서 막 기술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컨텍스트 옵티미제이션 문제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풀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 지금 이 문제 그 옵티멀 컨트롤 문제를 우리 여러분들 숙제로 한 거 그거를 CVX 파일로 다시 구현해 보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몇 번 해보면 얼마나 사용하기 편하고 그 예, 얼마나 사용하기 편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툴들 그러니까 이 수학식을 그냥 번역해줘서 스탠다드 폼으로 바꿔서 사실 이 CVX 파일가 솔버는 아닙니다. 그 번역 과정을 해주는 거죠. 번역 과정을 스탠다드 폼으로 번역을 해주고 그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그냥 있는 솔버들에다가 이제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CBS 파일은 결국에 이 번역을 해주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솔버를 가져다가 그 문제를 풀어서 결과를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없애더라? 이 창이 뜰 때마다 제가 아 어떻게 없애죠? 아,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 아닌데. 아, 다시요. 음, 아이씨. 하니까 없어지던데. 음, 어? 없어졌다. 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괜히 시간만. 예. 그래서 CBS 파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어떤 툴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여기 지금 간단한 문제들 좀 몇 개 풀어보면서 써놓고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CBS 파이라는 패키지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CP라는 뭐 이름은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그 CP가 이제 그 우리 넘파이 불러온 것처럼 컨텍스트 오퍼레이션 그 문제들을 기술하고 거기에 변수를 선언하고 이런 모듈이라고 보면 되겠고 CP.variable 베리어블 이렇게 선언을 하면 얘는 그 내가 얘네들이 내 디시전 베리어블이다. X와 Y를 지금 디시전 베리어블로 옵티미제이션 베리어블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속 조건을 x 더하기 y가 1이어야 되고 x 빼기 y가 1보다 커야 된다. 이런 구속 조건을 이런 식으로 그 리스트 형태 이 파이썬에서 사각괄호로 이렇게 묶으면 각진 괄호로 묶으면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리스트 객체에다가 컨스트레인트 그 리스트에다가 이제 쉼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것들을 더해주면 돼요. 그 구속 조건들을. 그리고 리스트에서 파이썬 리스트에서 그냥 이게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구속 조건들을 더할 때 거기다가 이 뒤에다가 이제 음, 음, 그 리스트에다가 더 원소들 붙일 때 그 원래 거에다 플러스하고 뭐 그냥 사각가루를 묶어서 더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문제의 구속 조건들을 기술을 해주는 건데 이 리스트 형태로 계속 그 리스트 객체에다 하나씩 집어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닷 어펜드 리스트는 닷 어펜드 하면은 원소 계속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펜드 할 수도 있고 그냥 사각가루를 해서 더해서 붙일 수도 있고 이건 뭐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하여튼 리스트 형태로 구속 조건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옵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키보드를 붙이려고 예. 같이 보시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옵젝티브 펑션은 뭘 미니마이즈 하냐면 cp.minimize 미니마이즈 쓰면 이제 그 문제 그 옵젝티브 펑션을 써줄 수가 있고 어, 여기 보면 ex 빼기 y의 제곱을 옵젝티브 펑션으로 선언을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옵젝티브 펑션 정했고 구속 조건 정했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과 구속 조건으로 정해진 문제. cp.problem에서 오브젝티브 펑션 구속 조건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prob.solve 하면 문제를 풀어주고 그 prob 객체 이제 문제 객체 안에 스테이터스 문제를 풀고 나면 이게 옵티멀 솔루션인지 아니면 이게 그 바운드 되지 않은 언바운드 된 솔루션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언바운드 된 문제인지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문제 풀이 결과의 상태를 알려줘. 옵티말이다 아닌데 옵티말인데 좀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 이제 뒤에 할 거고요. 프랍닷 밸류는 이 문제의 옵티말 밸류 그러니까 P 스타인 거죠. 그 다음에 X, Y가 CP의 베리어블 객체였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x에는 다 그 객체 x라고 그냥 써주면 그 객체를 의미하고 dot value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x 값, 그 숫자, 그 x 객체에 들어가 있는 그 숫자를 이제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x dot value 하면 그 옵티멀 x 그리고 옵티멀 y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 문제 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할 뭐 볼 수 있겠냐면 미니마이즈 EX 빼기 Y의 제곱 뭐였죠? 어? X 더하기 Y는 1, X 더하기 Y는 1, 그리고 X 빼기 Y가 1보다 크다. 지금 이 문제를 써준 거예요. 구속조건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 묶어주고 오브젝티브 펑션 정하고. 이거는 솔루션 뭔가요? 간단하게 이걸 그려보면 x 더하기 y가 1이어야 된다는 첫 번째 구속조건은 여기가 x 더하기 y는 1이죠. x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면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구속조건은 y가 x 빼기 1보다 작다는 거니까 y가 x 빼기 1이고 보다 작다는 거는 이제 이쪽 영역인 거죠. 그러면 feasible set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리는 이 자리죠. 그럼 옵젝티브 밸류는 옵젝티브 펑션은 어떤 거예요? EX랑 Y가 같을 때 0이죠. Y가 EX랑 같을 때 0. 그러면 옵젝티브 밸류는 이 파란 선에서 0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쿼드레틱하게 커지는. 그리고 옵젝티브 펑션은 쿼드레틱 펑션인데 지금 이 직선상에서 이 직선상에서 0이고 지금 상상하실 수 있겠죠? 직선에서 멀어질수록 쿼드레틱하게 커지는. 그러니까 포물선을 수평으로 쫙 밀고 가면서 생긴 그 공면. 그게 이제 그 옵젝티브 펑션이 되죠. 그럼 미니멈은 언제 만족이 되겠어요? 여기서 쭉 멀어져서 이 자리가 바로 x 스타, y 스타 이렇게 되겠죠. 이 자리. 그러면 답은 x 스타, y 스타는 1,0 이렇게 될 거고 p 스타는 그때 옵티멀 밸류는 2의 제곱이니까 4. 이 문제를 풀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쪽 옵티멀 x 여기 보여주고 있죠. 옵티멀 x는 1, 옵티멀 y는 뭐가 있지만 하여튼 10의 마이너스 22승 그러니까 0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수치적으로. 그다음에 옵티멀 밸류 4. 그리고 이 문제는 옵티멀 솔루션 찾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수 선언하고 여기 보면 변수 선언하고 구속 조건이나 오브젝티브 펑션 써주고 이 순서는 뒤바꿔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걸 미니마이즈 할 건지 맥시마이즈 할 건지 써줘야 되겠고 근데 이제 미니마이즈 하려면 그 괄호 안에가 컨벡스 펑션이 되어야 되겠고 맥시마이즈 하자면 그 괄호 안에가 컨케이브 펑션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컨벡스 형태로는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CP다 프로블럼 해서 문제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다 솔브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옵티멀 솔루션 찾아낼 수 있고 기본적인 구조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블럼이라는 오브젝트 이 객체 여기 이제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걔는 이제 바꿀 수가 없어서 새로운 문제를 뭔가를 바꿔서 새롭게 하려면 그냥 새로운 프로블럼 객체를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랍에 원래 있던 컨스트레인트 두 개 있죠. 여기 위에 써준 거. 이 두 개 컨스트레인트 가져오고
여기 보면 두 개 컨스트레인트 원래 있던 거 두 개 가져오고 오브젝티브 펑션만 이 x 더하기 y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바꿨어. 그 문제를 prop2라는 새 문제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solve 풀어보면 이제 옵티멀 밸류. prop 다 solve 하면 이제 그게 풀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 prop 다 solve 풀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풀게 되면 이 prop 다 solve는 그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리턴해 주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p 스타를 리턴하게. 그러니까 p 닷 밸류, problem 닷 밸류를 리턴하게 되어서 지금 옵티멀 밸류를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도 확인해 볼까요? 똑같은 문제에다 코스트만 x 더하기 y로 바뀌었어. 그러면 똑같은 컨스트레인트 피저블 셋 똑같고 x 더하기 y면 코스트 펑션이 어떤 서피스가 되어 있나요? x 더하기 y니까 요선상에서 코스트가 0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코스트 증가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코스트 감소하고 그렇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코스트 선형적으로 증가해서 그래서 옵티멀 코스트는 쭉 증가해서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여기 있는 포인트들이 전부 다 똑같은 옵티멀 밸류 가지겠네요. 옵티멀 밸류는 1이죠. 여기 1,0이니까 x 더하기 y 하면 옵티멀 밸류 1.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제 똑같은 컨스트레인트 두고 오브젝티브 펑션만 바꾼 새로운 문제를 푼 이제 결과가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컨스트레인트를 요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이 인덱스가 1이면 두 번째 거 의미하잖아요. 1하고 땡땡 하면 그 1번 인덱스부터 끝까지라는 이야기니까 prop2 그러니까 원래 있던 컨스트레인트 두 개에서 뒤에 것만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 앞에 새로운 컨스트레인트를 더하겠다 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prop2를 그대로 갖다 쓰는데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갖다 쓰고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이걸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prop2의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원래 x 더하기 y 그리고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제 바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생겼나요? 보면 원래 컨스트레인트가 두 개였는데 다시. 원래 컨스트레인트가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가 x 더하기 y는 1인데 걔는 날려버리고 두 번째 건 쓰니까 y가 x 빼기 1보다 작다. y가 x 빼기 1보다 작다. y가 x 빼기 1보다 작다. 요 영역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더해진 컨스트레인트가 뭐예요? x 더하기 y가 3보다 작다.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보다 작다. 그러니까 1, 2, 3. 그래서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이렇게 찍어주면 이 영역이 되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동시에 만족되는 자리는 이 새로운 문제의 피저블 셋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브젝티브 펑션 x 더하기 y의 값, 오브젝티브 펑션은 원래 이거랑 똑같았으니까 걔를 맥시마이즈 하는 자리는 오브젝티브 펑션 어떻게 생겼어요? 오브젝티브 펑션은 여기에서 컨스탄트고 여기에서 0이고 x 더하기 y니까 y는 0. 이쪽으로 쭉 올라갈수록 오브젝티브가 올라가죠. 이쪽으로 가면 오브젝티브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면 오브젝티브가 더해지고 그러면 맥시마이즈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이 자리인 거죠. 이 자리에서 x 더하기 y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제 x 스타 y 스타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P 스타는 2 더하기 1은 3.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들 이게 이렇게 써주면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금 이 간단한 문제 우리가 그려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풀렸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볼까요? 이 infeasible and unbounded problem 이거 얘기 몇 번 했는데 컨텍스트 오프티미제이션 문제 이야기할 때 infeasible은 솔루션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unbounded는 뭐였죠? 미니멈이나 맥시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한없이 내릴 수 있는 그 feasible 셋 안에서 feasible 셋이 오픈되어 있어서 한없이 그냥 내릴 수 있는 그런 경우. 뭐 예제 살펴보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x를 미니마이즈하고 x는 지금 보면 그 변수 하나 스칼라 변수고 x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구속 조건이 어때요? 구속 조건을 아까 컨스트레인트라고 리스트로 써줘도 되지만 여기 보면 프로블럼을 선언할 때 오브젝티브 아예 직접 써줬죠. 오브젝티브랑 뒤에 컨스트레인트를 리스트로 2개 넣어줬습니다. 근데 그 컨스트레인트 뭐냐면 x가 0보다 작아야 되고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없죠. 이거는 0보다도 0보다 작고 1보다 커야 된다. 그걸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런 솔루션은 없습니다. 문제 풀어보면 풀고 나서 프롭 스테이터스 보면 이제 인피저블하다고 이 문제는 솔루션이 없는 문제다라고 출력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때 옵티멀 밸류 출력해 보면 인피니티 값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텍스트 옵티미제이션 저번 3주 동안 봤던 슬라이드 맨 앞부분에 인피저블한 문제 같은 경우는 P 스타를 그냥 우리가 컨벤션으로 P 스타는 인피저블한 문제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인피니티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x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구속 조건이 없어. 스칼라 x를 미니마이즈. 이건 x 한없이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바운디드 된 문제가 되고 언바운디드 빌로 아래쪽으로 위로도 마찬가지고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끝없이 내릴 수 있는 문제. 그래서 그 문제 스테이터스 출력해 보면 언바운디드 됐다고 나오고, 그리고 언바운디드 된 문제는 코스트를 계속 낮출 수 있으니까 우리가 컨벤션으로 P 스타는 네거티브 인피니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대로 여기가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P 프랍다 스테이터스는 이거는 인피저블,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으면 인피저블이라는 그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이거 프랍다 스테이터스는 그 스트링을 얘기합니다. 프랍다 밸류는 그 언바운디드라는 스트링이고, 스트링인가? 뭐 어쨌든 그냥 그 뭐 예약돼 있는 어떤 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스트링이건 뭐건 간에 그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스테이터스 세 가지 스테이터스 우리 봤어요. 이 경우는 옵티말이었고, 이 문제는 스테이터스 옵티말 이렇게 출력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피저블도 있었고, 언바운디드도 있었고, 근데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세 가지 옵티말, 인피저블, 옵티말, 인피저블, 언바운디드에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높은 정확도로 수렴을 했는지, 이제 이네큐레이션한 말이 붙어 있으면 이거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얘가 솔버가 요구하는 정확도가 있는데 수렴 정확도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미치지 못했다. 이 경우는 수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기술할 때 수치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문제를 기술하는 경우에 이런 솔루션들을 출력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스트릭트리 컨벡스한, 그러니까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가 아주 0은 아닌데 아주 작은 뭔가가 들어가서 수치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그런 문제들로 기술이 되면 이제 수렴이 굉장히 느려지게 돼서 이제 이네큐레이트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스테이터스가 있는 거죠. 옵티멀, 인피저블, 언바운디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accuracy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처음부터 실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변수 하나짜리 스칼라 변수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우리 풀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죠. 변수가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벡터 변수들이 이제 관련돼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 베리어블하고 괄호 안에 그 사이즈를 알려주면 됩니다. 이제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스칼라라고 알아듣게 되는 거고 x는 5.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그 사이즈를 그냥 숫자 하나만 주면 그냥 1차원 어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벡터 우리가 얘기하는 벡터. 이게 5개짜리 변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쓴 게 이제 5개짜리 변수, 5개짜리 벡터 x를 내 문제의 변수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 5,1 이거는 이제 벡터가 아니라 5,1 매트릭스인 거죠. 사실은 근데 벡터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원소 5개 들어있다는 뜻에서는 비슷한데 파이썬에서 엄밀하게 아니라 파이썬에서는 두 개 이제 다르게 치는 거죠. 하나는 그냥 1차원 어레이고 두 번째 거는 5,1 이렇게 썼으면 이제 2차원 어레이고 걔는 명백하게 로가 5개, 컬럼이 하나인 이렇게 서 있는 벡터, 컬럼 벡터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 7 이렇게 하고 이제 하여튼 두 개가 다 1이 아닌 걸 써주면 이건 명백한 2차원 행렬 벡터 행렬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파이썬 익숙치 않은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1차원 어레이는 크기 하나 가지고 쓸 수 있고 그리고 2차원 어레이는 이 튜플로 괄호로 묶어서 두 숫자를 써줘야 돼요.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튜플 형태로 이렇게 줘야 되고 이거는 CVS5뿐 아니라 뭔가 다른 파이썬에서 다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파이썬하고 이제 그 CVX 파이하고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수들, 매트릭스들, 벡터들. 그러니까 QP 같은 거 쓸 때 2분의 1 X 트랜스포즈 PX 더하기 뭐 Q 트랜스포즈 X 뭐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P하고 Q 이런 상수들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상수들은 넘파이에서 선언되어 있는 넘파이의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넘파이의 이제 어레이들, 넘파이 매트릭스들 뭐 같은 거죠. 그다음에 사이파이의 우리 예전에 그, 그 옵티말 컨트롤 에스티메이션 이거 했을 때 사이파이의 스파스 어레이들 갖다 쓴 적 있잖아요. 걔도 갖다 쓸 수 있고.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쓰고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뭐 하고 있냐면 A의 10 곱하기 5 랜덤 매트릭스 만들고 있죠. 랜덤 노멀리 디스트리뷰된 그러니까 정규분포 따르는 10 곱하기 각각의 원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10 곱하기 5의 행렬 A 만들고 그 다음에 10개짜리 B 벡터 B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듭니다. X는 N차원 N이 지금 5죠. 그리고 그러니까 5차원 벡터 X 만들고 오브젝티브 펑션은 AX 빼기 B에 이건 뭐예요? 썸 스퀘어 이거는 이 AX 빼기 B는 벡터잖아요. 10개짜리 벡터잖아요. 그거에 원소들의 스퀘어의 썸들이다. 썸 스퀘어라는 함수는 벡터를 받아들여서 그 모든 원소들의 스퀘어를 썸하는 이거 그냥 그 함수가 하는 일을 그냥 이 함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CP다 썸 스퀘어 AX 빼기 B는 결국 AX 빼기 B에 이게 보면 썸 스퀘어잖아요. 그 각각 원소들의 스퀘어를 썸한 거잖아요. 그래서 CP 닷 썸 스퀘어
s인가 예, s가 붙어 있네. a 곱하기 x 빼기 b 이렇게 써주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CP에 CPX 파이에 몇 가지 우리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런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몇 가지 써보면 이제 익숙해지게 될 텐데요. 우리 많이 쓰는 것들 뭐 정해져 있으니까. 어, 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그러니까 ax 빼기 b의 놈의 제곱인 거고 구속 조건은 x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x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요 컨스트레인트는 지금 x는 벡터잖아요. 다섯 개짜리 벡터인데 이렇게 써버리면 엘리먼트 와이즈리 작용이 되는 그 컨스트레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준 거 x가 0보다 크다라고 간단하게 써주면 얘는 결국에 모든 x의 모든 원소들이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x의 모든 원소들이 5개, 모든 원소들이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두 가지 구속 조건의 문제를 푼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지금 기술한 문제는 미니마이즈 ax 빼기 b의 제곱 구속 조건이 x가 이 엄밀하게 쓰자면 얘를 이렇게 꼬부라져서 써주면 더 좋겠죠. 0이고 1. 0은 0, 0, 0, 0, 0 다섯 개고 x는 x1부터 x까지 1, 1, 1, 1. 요런 이제 구속 조건이 수학적으로 쓰자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원을 두껍게 쓰면 이거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1로 가득 차 있는 벡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특별히 지정 안 해줘도 x랑 비교를 하자니 이제 x랑 사이즈가 같으면서 1로만 차 있는 벡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CBX 파이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는 우리 아직 모르지만 그냥 얘가 풀어준 거를 믿고 쓰겠습니다. 믿고 쓰는 게 예, 예. 이거 이제 컨벡스 프로블럼이잖아요. 지금 쿼드라틱 프로블럼이죠. 얘는. 그러니까 옵티멀 솔루션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 프랍다 솔브 풀었고 옵티멀 밸류가 4.14 옵티멀 값들은 보니까 0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보니까 이런 작은 값들이 막 있고 작은 값들인데 음수인 게 좀 나왔죠. 마이너스 첫 번째 원소 같으면 음수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음수인데 10에 마이너스 21승 거의 0이나 맞죠. 그러니까 이 수치 정확도 안에서는 우리 구속 조건을 만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다 0부터 1 사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변수들도 다룰 수가 있겠고 여기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이 구속 조건은 는 같다는 이퀄리티는 이렇게 는 두 개를 써주면 되겠고 구속 조건 이니퀄리티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벡터에 대한 이니퀄리티는 벡터에 대한 이니퀄리티 전부 다 엘리먼트 와이즈리 원소별로 맞는다. 원소별로의 이니퀄리티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얘를 지금 보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속 조건은 표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따로따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0, x 이거 이렇게는 표현을 해주면 안 되고 요 결국에는 이게 뭐랑 같냐면 요거랑 요 두 개가 있는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따로 더해서 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죠. 아까 위에서는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써줬습니다. 그리고 꼭 왼쪽이 작은 형태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왼쪽이 그러니까 이 부등호를 바꿔서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는 쓸 수 있고 이렇게는 못 쓸 거예요 아마. 이렇게는 안 되고 하여튼 약속은 이렇게 부등호를 먼저 쓰고 이거는 파이썬 그냥 CVS파이 아니라 그냥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어진 그 구속 조건은 못 쓰게 되어 있고 얘처럼 이렇게 이어져서는 못 쓰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우리 그 컨텍스트 옵티미제이션 그 문제 설명하면서 나왔겠지만 이렇게 이퀄리티가 붙어 있지 않은 스트릭트 이니퀄리티는 지금까지 안 썼어요. 다.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는 뭐 SDP 같은 경우에 LMI 같은데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는 것만 있었지.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다는 구속 조건 없었고 리니어 이니퀄리티 리니어 애프라임 펑션으로 표현하는 이니퀄리티들도 는이 같이 붙어 있는 이니퀄리티였지 스트릭트 이니퀄리티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GX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 GX 이런 이니퀄리티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공학적으로는 프랙티컬하게는 둘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만 갖다 쓰는 겁니다. 이 이퀄리티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퀄리티를 만족한다는 거는 수치적으로는 불가능이죠.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고 결국에는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어차피 이퀄리티는 만족하는 경우가 프랙티컬하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 이퀄리티를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세미 데피니트 컨스트레인트 LMI나 SDP에 있던 그런 컨스트레인트들은 우리가 지금 이 등호, 부등호 이런 걸로 컨스트레인트를 쓰면 다 엘리먼트 와이즈 수학에서는 x가 이렇게 써주면 x의 모든 원소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x 벡터가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x의 모든 원소가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x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인 경우에 이렇게 써주면 x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수학에서는. CVX 파이에서는 이렇게 써주면 둘 다 첫 번째 거는 x의 모든 원소가 0보다 크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써주면 x가 x의 모든 원소들이 0보다 크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수학이랑 다르다는 걸 유의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STP를 기술할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세미 데피니트 컨스트레인트는 수학에서 요거를 의미하는 예를 CBS 파이에 써주려면 x는 세미 데피니트 하고 뭐 사이즈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x가 세미 데피니트하다는 걸로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CVX 파이 구글에서 쳐보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많이 따온 거예요. 샘플들 보면 SDP 여기 더 간편한 방법이 있네. 그 부등호를 두 개를 써주면 이제 그 세미 데피니트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미 데피니트라고 쓰기도 했었는데 그 예제는 찾아보기가 STP가 없네. 여기 보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던 문제들 그 중에 그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 뭐 없는 것들도 있고.
근데 SDP, 예, SDP 컨스턴트 LMI는 그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옛날에 쓰고 요새는 안 쓰는 모양이에요. X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수학에서 그 세미 데피니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예제들 이런 데 와서 튜토리얼 페이지 여기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그 튜토리얼도 여기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온 거고요. 좀 더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어떤 형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컨스탄트는 넘파이 거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베리어블은 우리가 cp.베리어블 해서 선언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중간 정도 되는 것들 이제 베리어블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컨스탄트는 아니고 우리가 그 값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문제에서 값을 바꿔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야 될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 컨스탄트랑 비슷한데 이제 문제에서 컨스탄트를 바꿔버리면 문제를 새롭게 기술해야 되는데 이 파라미터로 그 컨스탄트들을 선언해 놓으면 내가 이제 바꿀 것 같은 문제를 그, 그, 그 문제를 기술해 놓고 그 안에 값들을 바꿔줘서 새로운 문제를 선언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선언을 해놓으면 자유롭게 바꿔서 새로운 문제를 새롭게 선언하지 않더라도 그냥 문제를 다시 그 문제를 변형하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좀 더 어드밴스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예제를 통해서 마지막 지금 요게 지금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는 이야기인데 그 예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볼게요. 보면 우리 뒤에 또 다루겠지만 변수를 선언할 때 이게 넌 네거티브한 변수인지 이런 것들도 다 선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x가 0보다 넌 네거티브라는 구속 조건이 있으면 걔를 내 문제의 구속 조건에 그냥 익스플리시트하게 써줄 수도 있지만 변수를 선언할 때 그 변수가 넌 네거티브한 변수다 이런 것들을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랑 맞추면 되냐면 우리가 도메인을 어떤 함수를 로그 함수를 정의할 때는 도메인이 스트릭트 포지티브한 경우에만 정의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처럼 아예 함수가 받아들이는 도메인이 정해져 있을 제한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얘는 넌 네거티브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버리면 더 편리하게 될 수가 있죠. 뒤에 이제 남은 학기 동안 해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맨 마지막 줄에 이 처음에 이제 m 같은 경우는 넌 네거티브한 파라미터 숫자 하나 스칼라 파라미터를 선언한 거고 얘는 부호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파라미터 5개짜리 벡터를 정한 거. LP에서 이제 C 트랜스포즈 할 때 뭐 C 트랜스포즈 X 할 때 그 C라고 보면 되겠죠. G는 이 매트릭스 4 곱하기 7 매트릭스고 넌 포지티브가 true다. 그러니까 넌 포지티브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다. 0 아니면 네거티브라는 이야기겠죠. 그것들로 채워진 4 곱하기 7 매트릭스로 된 파라미터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값을 바꿀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G의 밸류에다가 NP 원스는 오른쪽에 써주면 NP 원스 4 곱하기 7 이거는 4 곱하기 7 행렬 1로만 채워져 있는 4 곱하기 7 행렬을 의미하고 거기에다가 부호를 뒤집어서 G에다가 덮어 씌웠다. 처음 지금 커서가 있는 요 줄에서는 G는 선언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메모리만 그러니까 G가 선언은 되어 있는데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메모리만 할당해 놓은 상태인 거고 이제 아랫줄에서 값을 이제 집어넣어 준 거죠. 여기 보면 스칼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는 넌 네거티브한 스칼라 파라미터를 정해줬고 그 다음에 로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고 이걸 이제 한 줄에 파라미터를 정의하면서 이제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예제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제를 보시죠. 이제 오늘 마지막 살펴볼 예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 거예요. 이거 뭐죠? 레귤러라이즈드 리스트 스퀘어 문제인데 레귤러라이저가 우리가 봤던 건 아닙니다. 이게 원놈.
지금 이런 문제를 라쏘라는 문제로 불리는데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머신러닝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 거죠. 어떤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풀 텐데 그 첫 번째 그 리스트 스퀘어 첫 번째 오브젝티브 값만 줄이지 말고 동시에 x의 원놈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문제인 겁니다. ax 빼기 b를 0에 가깝게 만들고 싶은데 x의 크기도 좀 줄이고 싶어. 근데 x의 크기를 투놈으로 정의하지 않고 원놈으로 정의. 그러니까 x의 절대값의 합으로 정의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감마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팅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풀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CP 넘파이 파이 플롯 다 불러오고 그다음에 15,10 사이즈의 매트릭스 랜덤 매트릭스 A와 15개짜리 벡터 B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죠? 기본적으로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가 정의가 되는 문제죠. 그 A 매트릭스가 톨하고 랜덤하게 만들었으니까 랜덤 매트릭스 만들면 이 리니어 인디펜던스는 기본적으로 확보된다고 봅니다. 랜덤 매트릭스들로 랜덤한 값들로 매트릭스를 채웠는데 각각의 컬럼들 그중에 일부 컬럼들이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뭔가 뽑아질 확률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A는 톨하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어떤 컬럼들을 갖는 매트릭스가 되겠고 B도 15개짜리의 벡터 그리고 감마를 이제 파라미터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마가 여기서 넌 네거티브 하지 않으면 감마가 음수라고 하면 이거는 컨벡스 펑션, 오브젝티브가 컨벡스 펑션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컨벡스 펑션과 컨벡스 펑션의 합이 컨벡스 펑션이 되지. 컨벡스 펑션과 감마를 네거티브 값을 쓰면 컨벡스 펑션과 컨케이브 펑션의 합이잖아요. 그럼 이제 컨벡시티가 보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 이 감마는 양수가 넌 네거티브한 값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넌 네거티브하다는 조건을 이렇게 일단 써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마 파라미터를 썼고 이제 문제를 만들 거예요. x는 m차 원 벡터 10개짜리 벡터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 코스트가 두 개, 오브젝티브 펑션 두 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브젝티브 펑션을 ERR이라고 정의했고 걔는 AX 빼기 B의 썸 스퀘어. 그다음에 레귤러라이저 뒤에 붙는 놈은 이게 CP단 놈은 그 놈을 계산해 준 함수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콤마 x의 놈이고 콤마하고 1 써주면 x의 원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에러에다가 레귤러라이저의 감마를 곱한 합을 미니마이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감마가 안에 지금 보면 이 파라미터라고만 알려줬지 감마의 값을 안 써줬잖아요. 안 써줬는데도 이제 파라미터를 정해놓으면 이제 뒤에 문제를 풀 때 정할 거기 때문에 그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이 값은 지정해 줄 거고 일단 문제 정의부터 하라.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없이 이 두 개만 더한 형태로 오브젝티브 펑션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를 이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로그 스페이스는 이제 여기에다 10의 지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10의 4승까지 기본적으로 100포인트인가요? 그 로그 등간격으로 100포인트를 뽑아내겠다는. 이거는 로그 스페이스는 많이 써보셨죠? 파이썬 아니라도 그 매트랩에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스퀘어 이 SQ 페널티 그러니까 첫 번째 오브젝티브 펑션 값들을 첫 번째 오브젝티브 값들, 두 번째 오브젝티브 값들을 이제 저장하려고 리스트를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페널티, 두 번째 페널티. 그리고 x 밸류는 그 옵티멀 x의 밸류들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계속.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냐면 이 감마 벨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감마를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10의 4승 만까지 그러니까 0.001부터 만까지 로그 스페이스로 등간격은 100포인트를 뽑아내서 그 감마를 벨에다 정의해 놓고 그러니까 벨을 그 감마들을 스캔하면서
아까 감마 선언해 두었던 그 파라미터에다가 그 밸류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감마에다가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 이제 문제는 정의가 완벽하게 된 거죠. 이 에러 텀, 그러니까 에러의 투놈하고 x의 원놈하고 둘이 합치고가 아니고 x의 투놈하고 투놈의 제곱하고 투놈의 제곱이죠. 투놈의 제곱하고 x 원놈에다 감마를 곱해서 옵젝티브 펑션으로 쓸 거라는 건 앞에서 알려줬고, 뒤에서 문제를 풀 때는 감마만 바꿔주면 이제 새로운 문제를 새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절로 새로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감마 바꿔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에러 첫 번째 오브젝티브 밸류, 두 번째 오브젝티브 밸류, 그다음에 x들을 그 비워뒀던 리스트에 계속해서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를 계속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어서 그 값들을 다 저장을 한 거죠. 솔루션들을. 그래서 문제 플롯을 뭘 했냐면 감마를 바꿔가면서 L1 페널티, 그러니까 x 방향에는 두 번째 페널티, y 방향에는 첫 번째 페널티. 그리고 두 번째 플롯에는 옵티멀 x들을 그냥 플롯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감마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어서 x축은 뭐예요? x의 원놈, y축은 그러니까 x축은 두 번째 오브젝티브 펑션, 그리고 y축은 첫 번째 오브젝티브 펑션이죠. 그러면 감마를 그러니까 지금 감마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요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새로운 지금 문제가 미니마이즈 ax 빼기 b 감마 이거를 감마를 정하고 문제를 풀어서 요 놈과 요 놈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이제 플롯한 거예요. 여기다 감마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감마를 한쪽에선 감마가 얼만큼 변했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10의 4승까지를 변화시켰는데, 그러면 감마가 0일 때 감마가 0이면 감마가 무한대이면, 지금 우리 이런 분석 해본 적 있죠. 감마가 무한대면 옵티멀 솔루션 뭐죠? 감마가 무한대면 옵티멀 솔루션 두 번째 것만 굉장히 세게 강조하는 거니까 얘를 두 번째를 0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감마가 무한대면. 감마가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0의 4승 무한대로 가면 x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겠죠. 그럼 x의 원놈도 0으로 가는 거. 그 자리가 어디예요? x의 원놈 0 자리. 여기가 감마가 굉장히 큰 자리인 거죠. 그리고 감마가 아주 작은 자리가 여기가 감마가 아주 작은 자리가 되고, 감마가 그래서 아주 작으면 0이면 감마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는 없고 이 첫 번째 리스트 스퀘어 문제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인 거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감마 없는. 그리고 이 자리는 요 15 요 값은 뭘까요? 이 값은 감마가 무한대일 때이고, 감마가 무한대면 x는 0이니까 x가 0일 때 첫 번째 오브젝티브 밸류가 15라는 거잖아요. x가 0일 때 첫 번째 오브젝티브 밸류 뭐예요? 얘가 그냥 b의 놈의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b가 랜덤하게 만들었는데 그 놈의 제곱이 그 b의 놈의 제곱이 15 정도 됐나 봅니다. 감마를 줄이면서 문제를 풀어 100포인트인지 몇십 포인트. 이제 로그 스페이스의 이제 기본 그 개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한 50개인지 100개인지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바꿔가면서 풀어서 얻은 그림이 이거인 거예요. 이제
트레이드 오프 커브라고 요 웨이팅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이 솔루션들이 어떻게 바뀐다는 여긴 모르지만 그 두 가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오브젝티브 밸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분석한 것이 이제 트레이드 오프 커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떤 그림인가요? 얘는 x축이 감마고 x축이 감마고 y축은 x의 모든 원소들을 그냥 플롯한 거예요. x가 지금 10개짜리 x가 10개짜리 벡터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두 개가 있죠. 여기 두 개가 껴있고 10개를 감마를 바꿔가면서 계산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10의 4승까지 감마를 바꿔가면서 그 x들이 그 10개의 x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x들이 감마가 0.1일 때 이제 옵티멀 솔루션인 것이고 요때 x는 뭐죠? 요때 x는 감마가 1, 2, 3, 4 감마가 4일 때의 옵티멀 솔루션이죠. 근데 이거 살펴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굉장히 신기하다? 되게 신기한데요, 저는. 어떤 값들은 0이 이 값들이 x의 값들이 있잖아요. 옵티멀 x의 값들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10개 중에 4개는 0이 아닌 거고 나머지는 다 0에 붙은 것처럼 보이죠. 6개는. 그러니까 주황색은 감마를 키우다가 이게 뭐 x1인지 2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원소는 감마를 키우면 줄어들다가 감마가 어느 이상 되면 어느 순간 0으로 딱 들러붙어서 0이 계속 유지되고 빨간색 봐요. 빨간색도 감마가 줄다가 딱 0에 들러붙어서 그 후는 계속 0입니다. 이 자리 같으면 감마가 1이면 x의 몇 개가 0이고 나머지는 0이 아닌 것들이 있고 이 정도 넘어가 버리면 감마가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되면 다 0인 거죠. 값들이. 그런 특성을 가져. 그래서 라쏘라는 이 문제는 우리 뒤에 다시 일로 돌아올 건데 이게 라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텐데 요거는 리스트 스퀘어에다가 L1 그러니까 원놈의 페널티를 붙여서 레귤러라이저를 붙여서 정의하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이 감마를 키워가면서 문제를 풀면 이 x들이 키우면 키울수록 x의 0인 원소들이 솔루션 중에 옵티멀 솔루션에 0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솔루션들이 얻어지게 돼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x가 10개짜리 벡터밖에 안 되죠. 10개밖에 안 되지만 뭐 더 크다 그러면 x에 0이 많이 껴있다는 걸 이제 x가 스파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스파스하다고 부르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x가 스파스하다는 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머신러닝 문제에서 이런 라스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 x가 스파스하다는 건 내 프리딕터가 내 그 머신이 내가 학습하고 있는 그 머신이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x가 어떤 컨트롤 문제에서 나왔다. 컨트롤 벡터들이다라고 하면 x가 스파스하다는 거는 내가 x가 0이 아닐 때만 컨트롤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쉬어도 된다. 놀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스파스한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이런 라스 문제 이 뒤에 얘기 다시 나오겠지만 이제 원놈이 얽혀져 있게 되면 그런 솔루션의 그런 스파시티가 확보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여기도 봤지만 우리가 트렌드 필터 맨 처음에 했을 때
트렌드 필터에도 나중에 그 레귤러라이저 이렇게 생기진 않았었고 DX의 원놈, DX의 투놈 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투놈으로 트렌드 필터 만들었다가 원놈으로 바꿔서도 또 해보고 막 그랬잖아요. 원놈으로 바꿨더니 어땠어요? 그때 굉장히 에러에는 둔감하면서 내 실제 데이터가 빨리빨리 변하는 거에는 되게 민감하게 바뀌는 굉장히 좋은 특성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게 이제 좀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 스타시티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여튼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얘가 튀어나온 이유는 이 문제를 여러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이 파라미터를 이야기해서 파라미터를 정의해서 쓰게 되면 문제를 계속 정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여기 보세요. 앞부분에서 정의가 끝났고 뒤에 문제 풀 때는 그 파라미터 값들만 바꿔주고 그냥 솔브 메소드 불러버리면 문제 풀어버리고 이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 라쏘 이야기 했으니까 이거 지금 또 다른 문제. 뭐가 달라졌나요? 이제 원놈 대신에 여기 투놈의 제곱이 붙었죠. 이건 우리 계속 봤던 그 regularized least square 문제. 그때 이 문제 뭐라고 했죠? 티코노프 문제라고 했죠. 똑똑하게 보이고 싶으면 지금 얘는 원놈 문제였고 미니마이즈 똑같고 감마하고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요. 원놈 대신에 투놈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그냥 리스트 스퀘어 문제죠. 감마 양수니까 이거는 우리 푸는 방법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12x 파이로 풀자면 똑같이 x 변수 정하고 이제 아까 레귤러라이저에서 원놈으로 정했었는데 지금 투놈으로 정했죠. 투놈 그냥 썸 스퀘어로.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한 형태로. 그러니까 위에 문제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요 페널티, 요 레귤러라이저만 여기선 원놈으로, 라스에서는 원놈으로, 피크노프에서는 투놈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여기 L1 페널티라고 썼네. L2 페널티인데. 근데 뭐 큰 이름만 다른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똑같은 감마 범위에 대해서 정했고 실행을 안 시키고 했나 보다. 네, 새롭게 문제를 풀었더니 솔루션 보시면 아까랑 비슷은 한데 트레이드 오프 커브 비슷한 형태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제 컨벡스한 형태로 트레이드 오프 결과는 얻을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복사해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얘랑 두 개 같이 한번 놓고 비교해 보면 지금 감마의 극한 값들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여기는 15 근처였고 얘는 얼마예요? 9보다 약간 아래. 그냥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요게 여기서는 보면 똑같죠. 여기도 15 정도 있고 감마가 굉장히 큰 경우 여기가 감마가 10에 4 쓰는 경우 이 자리가 감마 10에 마이너스 3 쓰는 경우 요 극한값은 9보다 약간 작은 요 값이 왜냐하면 그냥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값에 그 비슷하니까. 그리고 얘는 B에 똑같이 지금 레귤러라이저는 바뀌었지만 감마의 극한값에서는 이 리스트 요 첫 번째 텀만 감마의 극한값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안 바뀐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바뀌었죠.
이건 x의 투놈의 제곱인 거고 여기는 이제 원놈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극한값에 대해서 이쪽 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양이 약간 다르긴 하네요. 이 완만한 정도가 다르긴 한데 정말 다른 건 이제 요 x를 살펴보면 정말 달라요. 두 개는 비슷한 문제 같잖아요. 리스트 스퀘어 오브젝티브를 줄이는데 그리고 x를 동시에 x도 안 컸으면 좋겠는데 한쪽에서는 x의 절대값의 합 관점에서 안 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x의 제곱합의 관점에서 투놈의 관점에서 안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안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트레이드오프 커브 같으면 뭐 크게 다르진 않아 뭐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뭐 완전 다른 양상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옵티멀 X들을 보면 완전 질적으로 다른 결과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티커노프 문제를 풀었을 때 옵티멀 솔루션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라쏘 문제 풀었을 때 이야기했던 게 솔루션들이 0으로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 했죠. 이제 이런 자리들 보면 뭔가 0으로 이제 뚝 떨어지는 자리가 이제 보이는 건데요. 그 X에 가까운 원소들이. 티크노프 솔루션 보면 0으로 절대 안 떨어지고 줄줄이 계속 이제 아무리 감마가 커도 얘 감마 100이잖아요. 이 자리에. 감마 100으로 푼 옵티멀 솔루션 샤프를 보면 모든 원소가 다 0이 아직은 0이 아니. 이 초록색은 0 가까이 떨어지긴 했는데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계속 익스포넨셜리 작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9개는 눈으로 봐도 굉장히 0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0으로 완전히 보내려면 굉장히 크게 감마를 써야만 그때는 이제 의미 없는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티코노프 문제,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저가 원놈이냐 투놈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옵티멀 솔루션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코노프 문제, 이 문제를 아무리 감마를 바꿔서 풀어봤자 스파스한 X를 얻기는 어렵죠. 아무리 바꿔봤자 스파스한 X는 잘 안 나타난다는 걸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저의 역할이 이제 그런 이거 보면 근데 여기서 솔루션은 어떤 이 둘 차이가 0으로 안 떨어졌다. 얘는 0으로 떨어졌다. 근데 보면 0으로 이 첫 번째 라스 솔루션 보면 0으로 안 떨어진 애들은 굉장히 큰 값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0 아니면 그러니까 이 솔루션은 왼쪽 솔루션을 보면 어떤 건 0이고 어떤 것들은 꽤 큰 그러니까 큰 것들과 0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고 얘는 큰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작아. 근데 완전 0은 없어. 그런 질적으로 다른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옵티멀 컨트롤 문제를 풀었는데 레귤러라이저로 이런 투놈, 티코노프 이 투놈 레귤러라이저를 사용을 하면 내 솔루션에 내가 컨트롤을 필요할 땐 썼다가 쉬어도 될 때는 쉬고 이런 솔루션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이 결과를 봤을 때. 쉬었다 썼다 하고 그런 솔루션을 원하면 아니면 그러니까 쉴 땐 쉬고 쓸 땐 크게 쓰고 뭐 이런 솔루션을 원하면 이제 이 레귤러라이저를 이런 형태를 줘야 되겠구나. 문제를 그렇게 기술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다시 돌아와서 할게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요게 이제 다고요. 이제 그래서 간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CVX 파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 예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꼭 이걸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바로 또 이걸 사용해서 뭔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좀 다들 요거를 열어보고 실행을 시켜보고 또 문제를 바꿔보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CBX 파일 사용해서 우리 이전에 했던 문제들 얼마나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큰 매트릭스 만들지 않고 CBX 파일 사용해서 얼마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전 우리 어프로치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같은 것들 들어있는 큐피들, 그런 것들도 얼마나 쉽게 이 CBX파이 도움을 얻어서 풀 수 있는지 그 내용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회들 때문에 다들 바쁘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도 굉장히 좋은 페이지예요. 전부 다. 여기 보면 CBX파이의 튜토리얼 페이지도 있고, 우린 설치는 그거 뭐야, 설치는 그게 그 콜랩스니까 설치할 건 아니겠지만, 뭐 함수들 CBX파이에서 제공하는 함수들 여기에서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함수들 CP에 다 제공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썸 스퀘어, 썸 스퀘어가 여기 있지. 썸 스퀘어 있네. 썸 스퀘어. 이 함수의 설명들이 쭉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 이게 다 그 CP 모듈이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들이거든요. 람다 맥스 같은 경우는 이거 그거겠죠. 맥시멈 아이겐 밸류. 어떤 매트릭스를 받아들여서 맥시멈 아이겐 밸류. 그리고 이거는 람다 아이겐 밸류의 큰 것들의 몇 개의 합. 이거 컴플렉스 펑션이라고 했죠. 맥시멈 원소 몇 개의 합. 이건 이제 컴플렉스 펑션이라고 살펴본 것처럼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컴플렉스 펑션 아니면 콘케이브 펑션 이런 것들. 놈2 같은 게 투놈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제가 왜 안 열리지? 이게 다른 페이지에서 열리고 있나 본데. 어, 좀 같은 페이지네요. 제가 다음에 더 살펴보고 같이 다시 한번 볼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있네요. 어떤 함수들이 수학에서 뭘 의미하는지. 놈 인피니트 이렇게 써주면 이제 인피니트 놈 이야기하는 거고, 프로비니어스 놈 알죠? 뉴클리어 놈도 이야기했었고, 피놈, 쿼드 폼 이런 쿼드레틱 펑션 이제 매트릭스 P 써줘서 그 세미데피니트 매트릭스 P 써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쿼드 오버 린도 우리 봤죠? 컨벡스 펑션인 거. sum of largest elements K개. sum smallest는 이제 컨케이브 펑션이었고, 보면 이런 얘기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 함수들의 특징, 컨케이브한지 인크리징 펑션인지 인크리징 펑션, 그 디크리징 펑션 왜 중요했냐면 그 펑션들의 컴포지션이 컨벡스한지 이런 거 따질 때 이제 필요했었잖아요. 그런 특성들, 이 함수들 수학에서 표현되는 함수들 CBX파이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함수들의 특징들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예제 페이지도 살펴보시면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유사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른 예제 문제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